안녕하세요. 종로구 마을 공동체 현황과 활동 지원 방안 조사 연구를 진행한 이무열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주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요, 주민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셔서 좋은 그런 사업들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조사 개요입니다. 저희가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진행을 했고요. 연구 내용을 보면 일단 저희가 마을 공동체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했습니다. 또 주민 및 마을 활동가 그리고 관련된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종로구에서 2012년부터 진행한 마을 공동체 사업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마을자치지원센터의 활동 방안을 제안하는 걸로 이번 연구가 마무리됐습니다. 특이하게 이번 연구는 주민연구단 4분과 함께 공동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중간에 또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저희가 정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환경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마을 공동체 추진 현황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기의 성과와 한계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참여자 측면에서 참여자의 양적 확대는 이루어졌다. 그리고 대부분 3040이라고 해서 30, 40대 기혼 여성의 참여가 많은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차 참여자가 많다라는 건 반복해서 참여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활동 측면에서는 단위 사업 간의 연계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측면에서 총괄 협력 업무 조정 능력이 좀 부족한 게 아쉬운 점으로 한계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2기, 이걸 바탕으로 해서 2기에 중점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계획을 보면 일단 신규 참여자 발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시민 공감대를 높이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주도적인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을 구축하는 걸 계획을 하고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사회적 자본과 주민 중심의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또한 중요한 계획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종로구 자원 현황의 시사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총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수가 40%로 가장 가구 중에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인구 중에 50대 이상이 4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은 다른 구에 비해서 주택의 비율이 높습니다. 66.2%로 나타나고 있고요. 재밌는 건 종로구 내에서 사직동, 교남동, 무학동에 아파트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문화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문화시설과 자원이 풍부한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 교육 부분은요, 학생 수가 종로에서 좀 적어지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에 반해서 대학 캠퍼스는 9개로 다른 구에 좀 많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종로 사업에 대한 우리가 사업에 있어서 좀 눈여겨봐야 될 지점은요, 자녀가 있는 가정의 마을 공동체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20, 30대 청년들의 참여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활동은 뒤로 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들의 참여가 활발하다는 건 공이 다른 지역에서도 같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저희가 그 활동의 의제를 보면 문화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중년 여성의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마을 공동체 활동의 시사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종로구에서 진행되었던 사업 2개의 사업을 저희가 2개의 조직을, 단체를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일단 극단 연과 소리나무 가족 오케스트라의 사업 내용을 처음부터 지금 진행되는 과정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주민 참여 부분에서요, 이분들은 주민들의 관심 있고 새로운 경험할 수 있는,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들의 활동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경험과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참가자들의 성취감을 느낀다. 즉 참가자들이요, 이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고 만족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업이 필요한 활동이었고요. 두 개 다 문화예술, 앞에 보신 것처럼 문화예술로 이런 지역에서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성, 지역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전통적인 문화가 있었던 도시로서의, 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재창조하고 있고요. 뭐 전통이 아니더라도요, 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를 이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외 활동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을 가지고 또 자기들의 활동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네트워크 부분에서 다양한 지역 조직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조직 운영, 참 조직을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대표자의 열의가 굉장히 높고요.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하고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사실 쉬운 부분이 아니고요. 잘 볼 수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전문적인 강사진이 이분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활동이 사실 뭐 조직이나 단체 활동을 하려면, 마을 활동을 하려면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이분들의 활동이, 이런 활동의 과정이 오히려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하고 나서 인터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주민들과 활동가들, 그리고 관련된 기관 인터뷰를 통해서 인식조사를 했었는데, 방법은 FGI라는 방법을,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는 방법을 했고요. 1대1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주민 인터뷰의 시사점,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습니다. 공동체 활동의 미참여 이유, 참여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본인들이 느끼시기에 공동체 활동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느끼시고 계실까? 일단 먼저 참여 안 하는 이유는 조건이 까다롭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원이나 규정이나 정산 등, 그리고 경제 활동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참여하기 어렵다. 이게 앞에서 보신 아마 20, 30대 자녀가 있는, 그리고 즉 집에서 전업주부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참여가 많은 이유가, 그리고 청년과 중장년 남성 참여가 낮은 이유가 이 부분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그러니까 알 수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요.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 선입견을 아직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동체 활동의 문제는요, 너무 단발적으로 이렇게 토막토막 되는 활동 같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조건 까다롭다는 얘기 계속 해주시고 계시고요. 대표 제안자 중심이라는 부분은 대표 제안자만 너무 열심히 혼자 애쓰고 계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참여자들이 폐쇄성, 이거는 공동체 활동이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중심으로 활동이 되는 것 같아서 새로 진입하는 분들이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미참여자들을 인터뷰하면서 저희가 들은 이야기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또 공동체 활동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주민 강사진 발굴을 해서 외부에서 강사진을 모셔오기보다는 주민들, 제주 많은 주민들을 강사진으로 발굴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 눈높이에 맞게 규정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시고요. 뭐 이게 딱 지정된 기간에만 사업이 지원되고 상담되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사업 지원과 상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동체 활동에 대한 제안을 해보신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일단 우리가 처음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센터 중심으로 기획 사업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일률적인 게 아니라 취향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기타에서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이런 부분입니다. 마을과 사람들의 관심이, 즉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은 마을이나 사람들의 관심, 이걸 가지고 공동체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동체 활동의 성과로
자기 개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공동체 활동이지만 먼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개발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고 주민들과의 관계 형성, 지역 자치 역량이 함께 개발되는 그런 성과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조사되고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종로구 마을 공동체의 성장 방향을 제안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연속적인 주요 제안인데요. 왜 연속이라고 이름 붙였냐면 이 활동들이 하나로 끝나지 않고요. 또 이렇게 단계별로 계속해서 앞으로만 가지 않아서 저희가 이 단계들이 순환되고 있기 때문에 연속적인 주요 제안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총 그 단계는 입구, 그러니까 처음 발굴되는 단계, 그 다음에 지속되는 단계, 그리고 출구라고 해서 성장과 지속, 이렇게 세 개의 단계로 나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계는 입구 단계에서부터 활동, 출구까지 계속 앞으로만 가지는 않습니다. 활동에서 계속 지속하면서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네 번째로 지원 방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뒤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굴의 입구 내용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페이지가 너무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아서 그 내용을 따로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획과 교육 사업입니다. 앞에 보신 것처럼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 전혀 접해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공동체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획 사업들, 예를 들어서 마을 인문학이라든지 뭐 북클럽, 대나무 죽공예라든지 이렇게 취향에 맞게 같이 만나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기획 사업들을 자치지원센터에서 자치센터에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교육 사업은요, 마을 공동체 활동이나 또 필요한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교육을 진행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고 또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그런 교육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제도 개선과 제도 내 방안 입안인데요. 이 부분은 앞에 여러 가지 제도의 문제가 활동을 하기에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선 개정해야 할 제도를 준비해서 우리가 활동을 통해서 확인된 세미나를 개최해서 자료집을 발간하고 공론화시키면서 제도를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도라는 건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또 활동에 필요한 그런 제도로서 바꿔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제도 개선안 뿐만이 아니라 제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중 상시 소규모 공모 사업을 접수해서 지원해드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다른 지역도 그렇고요. 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면 이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보 매뉴얼인데요. 지금까지 홍보가 취약하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 매뉴얼을 준비해서 그것에 따라서 홍보를 좀 계획적으로 진행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종로구라는 곳이 많은 분들이 함께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채널로 전달되기보다는 계층별, 성향별 그런 주민그룹의 특성에 따라서 생활 동선을 고려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런 통합하는 홍보 계획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요 활동가와 관심자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또 적극적으로 앞으로 펼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개 홍보가 마을이나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채널이기 때문에 이 5개 홍보의 채널도 구축하는 게 좋겠습니다. 종로구 마을자치센터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종로구 마을자치센터라는 행정조직이 주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딱딱하다라든지 왠지 이렇게 접근이 쉽지 않다라든지 그래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캐릭터나 다른 사업 브랜드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단계 활동 지속인데요.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 방식이 같이 계획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접 지원 방식이 많았고 또 거기에 익숙했다면 이제 간접 지원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활동 과정에서의 자기 개발이라든지 관계 형성이라든지 즉 마을 활동을 하는 게 나 스스로를 개발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만족감을 높이는 간접 지원 방식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연속 활동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보신 것처럼 1이 지났으니까 1단계가 지났으니까 2단계, 3단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장 계획 외에도 주민들의 욕구에 맞춰서 다양한 연속 활동, 예를 들어서 나는 계속 활동만을 지속하고 이후에 출구나 다른 활동으로 전환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그 활동을 지속하는 것으로 계속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이 여기에 해당할 것 같고요. 이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을 갑자기 사회적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전환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자기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그 활동들이 매년 조직의 상황에 맞게 변형되고 또 다른 조직과 연결될 수 있고 순환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안내 자료를 마련하면 좋은 그런 그 활동이 곳곳에서 자기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래 부분에서 그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 기존 참여자 활동 외에 신규 참여자 발굴을 위해서 조금 이분들을 위해서는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사업 쿼터제를 도입해서 조금 더 쉽게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플랫폼 얘기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민 중심의 마을 공동체 활동 플랫폼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다고 저희가 할 수 없는 건 아니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먼저 아까 계속 나오는 것처럼 서울시 마을 공동체 활동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마을 활동을 주민들의 활동을 연결할 수 있는 허브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고요. 그리고 중간 지원기기나 기관의 각종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허브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것 정보를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자유롭게 연결되고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 여기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따로 수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종로구 마을자치센터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중장기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랫부분도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출구, 성장, 지속 이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프로그램. 활동하시다 보면 우리가 조금 더 경제적 활동으로 좀 연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전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지역의 다양한 지원, 중간 지원 조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같은 곳 이런 곳들과 연결시켜서 이분들의 활동이 그렇게 전환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 이것도 이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아까 경제활동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청년과 중장년 남성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장애가 되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와 같이 협업을 해서 앵커 사업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경제활동이나 마을활동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적 사업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좋겠다. 다른 지역에 있는 마을 식당이라든지 마을 양조장, 마을 관리기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플랫폼도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다음은 아카이빙인데 모든 정보가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 정보가 우리 마을 공동체에서 필요한 그런 세세한 정보로서 또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 아카이빙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마을 이제까지 있었던 많은 자료들을 디지털 자료화해서 중간 조직과 주민들이 필요할 때마다 자료를 개방해서 그들이 가져다 뭐 본인들이 계획하시는 일들에 또 생각하시는 일들에 중요한 어떤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방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 사용되지 않을까. 자료라는 건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고 모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활동 교육인데요. 결국은 마을이 또 공동체가 주민자치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또 주민자치활동의 교육을 통해서 자치활동으로 발전될 수 있게끔 안내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부분은요, 저희가 마을활동과 발굴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장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 단위의, 그러니까 통합적인 종로구 전체가 아니라 동 권역별로 주민들과 밀착돼서 활동할 수 있는 현장활동가를 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세미나 과정에서 주민 연구자들이 제안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과 밀착할 수 있는 그런 활동가를 발굴해야 되고요. 그런 분들이 공동체 활동의 반응, 즉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활동들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또 확인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되먹임되면서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는 과정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해 나가야 될 종로구 마을자치센터의 임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중요하다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임직원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재구성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두가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고요. 개인 조직 전체의 역량도 중요하고요. 또 그 속해서 같이 일하고 있는 개인들의 역량도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전체적인 비전에 함께 개개인이 맞춰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진행하면 좋겠다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저희가 종로구 마을공동체 성장 모델 제안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단계별 사업 모델. 저희가 앞에 드렸던 주요 제안을 한꺼번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계별로 사업 모델을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들이 주체가 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뭐 세 개 주요 요소라고, 세 개 축의 주요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리플 버튼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는 영향자들은 주민이고요. 그 다음에 종로구 마을자치센터, 지역연대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놓고요. 세로축을 그리고 가로축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우리가 시점별로 좀 나눠봤습니다. 먼저 1단계, 2단계, 3단계 이 부분을 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자치센터의 미션이나 임직원 역량 강화 교육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주민공모 사업 이외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발굴을 위한 기획사업 그리고 주민 활동가들을 위한 교육사업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홍보 한번 점검해서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면 좋겠다. 1단계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주민활동 네트워크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지역에서 주민 강사, 주민 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는 주민 자원, 이게 자원이라는 게 우리가 유형의 자원만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뭐 건물이 뭐가 있는지 또 이런 문화시설이 뭐가 있는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민 개개인들이 어떤 능력과 재주가 있는지 이런 자원을 조사해서 주민활동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걸 2단계에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활동이 플랫폼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 활동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재구성하고요. 밑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또 다른 그 기관들, 중간기업 기관들과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연대 사업의 네트워크를 시작하는 것도 2단계에서 시작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3단계는요,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활동이나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주민활동의 전환을 안내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좀 갖춰 놓고요. 그동안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활동 경험을 정리하고 제도 개선안을 우리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것들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안들을 좀 정리하고요. 저희가 쭉 보면 주민활동 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입, 활동, 출구. 아까 연속적인 제안이 그 부분이고요. 여기에 맞춰서 연속 사업을 저희가 차근차근 이렇게 이어지게 쭉 사업들이 연결되게 순환되게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별 협업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나의 그 아까 얘기했던 뭐 마을 경제 앵커 사업이라든지 마을 양조장이라든지 뭐 이런 기관별 협업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가 아마 3단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플랫폼을 만드는 게 아닐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플랫폼 안에 주민들, 즉 여기 안에 활동이 필요한 주민들이 찾아오실 거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로 또 활동을 펼쳐나갈, 제안하실 주민들이 또 이 안에 모이실 거고요. 이렇게 모여서 서로가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누고 연결되는 게 우리가 주민공동체 활동을 하는 이유가 아닌가. 이 관계 속에 지역이 하나의 생태계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 모델을 만드는 게 우리가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다. 플랫폼을 만드는 게.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을 만드는 단계는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지고요. 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주민과 주민들이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종로구 마을자치센터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중간지원조직, 또 이 뒤에는 종로구라는 기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랫폼 모델에 대한 설명을 쭉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공동체 모델이 특성에 맞게 공동체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와 주제들이 모이고 필요에 따라 연결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 근데 이 체계가 뭐 바로 시작은 안 되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씩 한 선부터 한 부분부터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첫 단계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허브 역할을 하는 것, 연결시키는 역할부터가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인프라를 갖춰 놓는 게 또 하나의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은 초기에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기가 되어야, 축적이 되어야 수요와 공급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의 기획과 관리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되고 나서 선순환하는 플랫폼으로 작동하게 되는데요. 이 역할을 종로구 마을자치센터가 해주셔야 될 역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플랫폼을 총 3단계로 나누어서 계획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허브 역할로 시작을 한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가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허브 역할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차는 종로구 마을자치센터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활동이 다른 주민들을 불러올 수 있게끔 하는 활동, 그리고 관련 단체들, 중간지원 조직들의 활동이 서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활동, 그래서 네트워크를 안내하고 촉진하는 그런 단계가 2단계가 아닐까, 2차 사업이 아닐까.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가 준비만 잘 된다면 1차와 2차는 함께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3차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기반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 제안과 주민들의 활동 참여가 이루어지는 선순환하는, 정말 이렇게 되면 멋진 아름다운 공동체가 종로구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와 2차, 3차 과정은 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단계별로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순환되는 거죠. 해보니까 이게 좀 부족해. 그러면 다시 개선해서 하는, 다시 돌아가서 다시 준비해서 하는 이런 과정을 저희가 비선형과 순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활동 경로도 우리가 꼭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또 플랫폼 안에서도 그런 활동을 안내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첫 번째는 멤버십으로 소모임의 활동을 지속하는 겁니다. 멤버십이라고 한 이유는 아직까지는 다른 주민들의 참여보다는 우리끼리 이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에게 더 많은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하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멤버십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이런 활동이 오히려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해보다 보니까 다른 주민들과 만나서 더 좀 넓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확장될 수 있게끔 안내해주는 그런 활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제 전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본인들의 활동들이 주민자치 활동과 사회적 경제 활동으로 바뀌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모델은 주민활동으로 작동되지만 운영하고 지원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종로구 마을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관련 지원 기관들의 역할이다. 그래서 종로구 마을자치센터는 이렇게 주민들의 욕구에 맞게 활동을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 그리고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정자와 연결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사실 저희가 플랫폼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지만 그 플랫폼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렇게 조종자와 연결자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계십니다. 즉 무대 뒤에서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종로구 마을자치센터가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플랫폼을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번째, 총 9번째까지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주민들은 이 안에서 이중 역할을 하게 되십니다. 활동 생산자와 참여자, 즉 나는 생산하는 사람이야, 나는 제안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때는 제안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참여를 하는 이런 이중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그래서 참여자와 제안자의 역할을 바꾸어가면서 활동할 수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중단되거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활동을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중단이 끝이 아니라 좀 쉬다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이런 느슨한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역에서의 삶을 계획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고 활동가를 발굴하는데 사실 이 플랫폼이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제안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고요. 종로구의 역할은 종로구 마을자치센터와 항시적으로 정부 지원 정책이나 지역 사업을 협의하고 조정하며 지원하는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번 자원 현황과 또 활동에 대한 방안을 제안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주민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서 뭔가 바뀌어야 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이야기가 있다면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 또 좋겠고요. 이걸 들어보니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또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또 제안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많은 이야기가 나와야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종로 공동체를 만드는 멋진 일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일을 함께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정말 종로다운 종로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기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